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자, 언더스탠딩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까? 이제 언더스탠딩은 뭘 네. 설명하지 않아도 네. 내가 오늘 설명할 게 있어요. 일단. 오늘부터 네. 저희 언더스탠딩은 예. 예전에 나이키가 로고를 바꾸면서 네. 나이키라는 것도 없애버렸잖아요. 그냥 이렇게 씩 이걸로 바꾸고 말았잖아요. 예. 오늘부터 언더스탠딩 그겁니다. 아무 말도 안 합니까? 그냥 안녕하십니까 언더스탠딩입니다. 그러면 그냥 설명되는 거예요. 예.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말이 많았어.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네. 시작하죠. 이프로님 없었을 때 저희가 이 단백질러 지난주 금요일에 네. 선물 행사를 했는데 원래 10명을 뽑아야 되거든요. 아 무료로 드리는. 네. 근데 600명이 신청을 했어요. 언더스탠딩 시청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나. 여러분 격조 있는 시청자 여러분 뭡니까? 그래서 600명 사서 드시라고 하는 것. 네. 너무 신청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업체 이 단백질러에 전화를 드렸어요. 사장님한테. 네. 예. 10개는 좀 너무한다. 좀 더 줘라. 더 줘자. 그래서 언더스탠딩이 10개를 더 드리겠다. 우리 자비로 민족 자본으로 그럼 너희들도 10개를 좀. 너희도 10개를 더 해라. 그래서 총 30개로 30개 늘리겠다. 했습니까? 예, 그래서 총 30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야, 제가 엄청 욕 먹었잖아요. 그리고 총 몇 분 왔다고요? 600명? 600명. 2%가 20개 더 드릴게요. 아, 이거 비쌉니다. 이거 하나에. 얼마인데 이게? 4만 원. 이거 한 개에 4만 아니, 원이라고요? 2만 원 박스라니까요. 한 개씩 드리면 되지 무슨 한 박스씩 선물 꺼내요? 세트를 드리는 거예요. 아 그래요? 좀 자중하시고. 좀 10개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10개만 더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총 40인을 지금 선정하겠습니다. 아, 정말요? 40만 원 드리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40개로. 비싸긴 비싸다. 네, 40개로 그럼 올리겠습니다. 2%가 10개 더해서 40개로 할 테니까 요 당첨되신 분은 언더스탠딩 커뮤니티 공지란에 저희가 내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서 먹읍시다. 좀 이게 뭡니까? 아무리 공짜를 한다고 해도 600명이나 달라고 하면 정말 실망입니다. 제가 왜 그랬냐면 선착순이라는 말을 제가 까먹었어. 원래 선착순이면 이렇게 하다가 아유 난 10개 넘었네 그러면 아는데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10분은 선착순으로 하고 네. 나머지는 저희 막내 PD님이 그래. 마음에 드시는 분을 랜덤으로 뽑았다고 합니다. 하여튼 선정 드릴 거고요. 네. 제가 10개면 10개면 얼마라고요? 40만 원. 40만 원? 예. 예, 제가 더 해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정말 예. 마프로 젓갈 사 먹을 네. 돈도 없는데 네. 정말 공지사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중요한 분을 모셨습니다. 고려대학교 가덕의 박종원 교수님을 저희가 네. 이따가 모셔서 우리나라 의료 문제, 특히 전부 다 이공계 나온 사람들 다 의대로 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게 뭐 이해는 되는데 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너무 하는 과하죠. 그런 너무 게 과해요. 있죠. 예. 요즘엔 뭐 전국의 모든 의대를 다 채우고 예. 약대 다 채우고 수의대 다 채운 다음에 이제 뭐 서울대 공대 뭐 이런 데 간다면서요. 그래서 예. 서울대 공대 카이스트 공대 이런 데 가기가 더 쉬워졌다고 예전보다. 예. 그렇긴 또 한데. 그렇습니다. 그 의대 문제를 이게 오늘 사실은 그냥 웃고 얘기해볼까 넘길 얘기 아니다. 네. 이게 진짜 엄청난 문제입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예. 라고 주장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예. 저희가 또 모셔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박종원 교수님 얼마 전에 나오셔서 예. 수혈 이야기도 해주셨고 그렇습니다. 의료 사고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고 네. 아주 의료계 현실에 대해서 하루 종일 걱정하시는 분입니다. 소개합니다. 박종원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이렇게 걱정스러우세요? 걱정이 많습니다. 진짜 그 수혈 말씀해 주신 건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어요. 함부로 수혈을 맞는 게 얼마나 위험한 네. 건가에 대해서. 오늘도 예. 뭐 의학, 의료 네. 서비스, 의대 등에 관한 평소에 잘 못 듣던 이야기, 예. 그러나 꼭 필요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예. 전국의 이과 고등학생들이 의대 앞으로 그게
그렇게 걱정되신다고. 네. 사실 좋지 않습니까? 어, 의대를 졸업하신 분의 입장에서 네. 좋은 인재가 예전보다 들어오니까. 훨씬 더 의대를 원하는 학생들이 많으면 네. 은근히 자식들 뭐 좋은 건 알아가지고 이런 거. 그렇지 느낌 들지 않아요? 그렇죠. 뭐 의과대학 교수로서 예. 뭐 좋은 인재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는 뭐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한데 예. 근데 이제 과연 그 친구들이 졸업하고의 진로 선택하는 모습을 본다든지 그런 걸 볼 때 왜 올까라는 이제 생각도 해보게 되고 예. 이게 전부 다 의대로 오면은 이게 괜찮은 건가라는 뭐 이런 일반적인 그 의사나 교수들이 걱정하지 않는 거를 예. 또 쓸데없이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대 정원이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 네, 정원 50명인 의대에 500명이 몰리든 예, 1000명이 몰리든 네, 어차피 50명만 뽑고 이분만들만 의사니까 네. 그게 뭐 그렇게 큰 사회적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50명이 뭐 500명, 1000명이 다 의사가 되면 또 그건 또 다른 고민이 되는 건데 네. 경쟁률 높은 게 왜 문제예요? 그렇죠. 뭐 어차피 들어올 사람이 들어오는 거고 예. 뭐 그 가운데 더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오는 네. 거는 뭐 당연히 문제가 안 되는데 네. 이제 거기서 끝나지가 않고 제가 언젠가 한번 아주 예전에 예. 고승 뭐라고 하는 그 분이 그 고시 3관왕 하신 그분이 예, 국회의원이었나 고승덕 뭐 이렇게 미안하다. 그거 그래요. 그분이 옛날에 어디 프로에 나가서 예. 네. 자랑스럽게 예. 행시, 사시, 외무고시 네. 합격했다고 막 자랑하니까 예.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한 분이 아니 그거 왜 다 하지도 않을 거를 다 해가지고 정말 그 세계 고시에 목을 메고 정말 잘할 수 있는 인재들이 기회를 왜 박탈했냐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예. 자기는 세계 할 것도 아니면서 그분은 그냥 뭐 재미삼아 했는지 뭐 능력 테스트 한 건지 다 고시를 다 패스해 버렸는데 네. 안 할 거잖아요. 그죠? 예. 지금 제가 그 슬라이드 첫 장만 하나 좀 보여드리라고 봤는데 이게 예. 제가 그냥 무심코 검색을 해본 거예요. 예. 어떤 검색 창에 놓고 일단 문제는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이 예. 정시로 입학한 학생들 가운데 1년 내지 2년 이내에 대학을 떠나는 학생들의 상당수가 의대 진학을 위해서 학교를 떠나요. 입학한 학생들이. 네. 그러면 그 학생들이 입학 티오를 차지한 거잖아요. 서울공대에 네. 서울공대 예. 기계과에 들어가고 카이스트 공대에 들어간 학생이 예. 입학을 하고서 그죠? 예. 1년쯤 다니다가 반수해가지고 나와버린단 말이지. 그 다시 티오가- 의대를 시험 그렇죠. 봐보려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이 생기면은 예.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학생이 지원을 안 했으면은 그 자리에 들어가서 훌륭한 과학자로서 나갈 수 있었던 사람의 기회를 누구의 기회를 박탈시켜 버리고 자기는 일단 보험 들듯이 들어와 가지고 다시 공부해서 의대 진학하면 의대 가버리고 아니면 예. 그냥 계속 가고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이게 관료화돼 버렸어요. 너무나 많아 이런 게. 그러니까 그 티오가 다 죽은 거예요. 거기는 그럼 보충이 안 되나요? 나중에 이제 편입이라는 걸 고티오만큼 이제 예. 편입이라는 거를 뽑긴 뽑지만 예. 편입이 그 결혼된 만큼을 다 뽑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학별로 그 예. 등급이 있는데 예. 뭐 80%를 뽑을 수도 있고 60% 뽑을 수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예. 뭐 숫자를 단순히 채우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예.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를 그러네. 이분은 그냥 자기는 뜻도 없이 가가지고 의대 갈 건데 일단 보험 들듯이 잡아놓고 하는 거는 예. 이거는 대학 학사 행정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물리학과 될 수 정원 있는데 50명인데 50명 신입생을 뽑아놨더니 네. 30명이 갑자기 여름방학 끝나고 자퇴를 해버리고 예. 의대 가겠다고 시험을 봐서 그들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럼 1학년 물리학과는 50명 뽑았는데 20명으로 줄어서 졸업할 때까지 계속 20명이겠네요. 그렇게 되는 그 학년은. 거죠. 네. 일단 이제 이공계 인재들의 그런 문제가 있고 예. 그럼 의대는 괜찮냐? 아까 예. 그랬잖아요. 의대 그러면 좋은 애들 뭐 왕창 네. 들어갔는데 좋겠네 의대는 어. 그렇지가 않아요. 전국의 의대에서도 예. 똑같은
현상으로 제가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예. 그런 통계가 있는 줄 없는 줄 알았더니 있더라고요. 예. 뭐그 정확한 집계인지는 모르겠는데 2022년도에 전국에서 200명의 의대생이 자퇴를 했어요. 200명. 200명 조금 넘게. 그 200명이 조금 넘게 자퇴를 했는데 대개 의과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은요. 난 의대가 적성에 안 맞아 다른 과 할래라고 해서 자퇴하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예. 그렇겠죠. 예. 원래 성실한 분들이라 안 맞아도 그냥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제 예과 1, 2학년 때는 아직 의과대학에 본격적인 수업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예. 일반 대학생하고 똑같아요. 예. 거기서 나는 적성에 안 맞아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아직 본과 진입이 안 됐기 때문에. 예. 그럼 왜 200여 명의 학생들이 자퇴를 중도 했을까? 자퇴를 하느냐. 보통 예. 의대 1학년들을 다 합치면 1년에 몇 명쯤 됩니까? 200 3,000명 가까이 될 거예요. 3,000명. 그럼 200명 거의 7% 정도가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보다 더 많아요. 예. 그 통계가 그냥 어떤 기사를 제가 본 건데 예. 저는 그거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0%까지 되는 대학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게 그럼 어디서 되시니까. 많이 펑크가 나느냐? 예. 지방의대에서. 아. 그러니까 전체 200명 가운데 한 70% 정도, 80%가 예. 지방의과대학에서 결혼이 생겨요. 자퇴하고 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의대를 붙었는데 지방 어디가? 지방에 왜, 있는 왜, 왜? 의대를 붙었는데 수도권에 있는 의과대학 오려고. 그러니까 다른 공대생들은 거기서 자퇴하고 의대 시험 보는 거고 네. 지방 의대 붙은 학생들은 또 서울에 있는 의과대에 가려고 거기 또 자퇴를 하고 그럼 지방의대 네. 60명 뽑아놨더니 예. 20명이 자퇴하고 나가면 네. 또 뽑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럼. 의대 안 되나? 그렇지 의대 2학년이 됐는데 20명이 나가버리니까 예. 2학년으로 뽑을 수는 없죠. 2학년으로 뽑을 수는 없죠. 그렇지. 2학년을 뽑을 수는 없구나. 7살짜리 아이를 어떻게 낳습니까? 아. 태어나면 무조건 0살이지. 이게 저기 우리는 그냥 이렇게 가볍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200명이라는 거는 보통 90년대 그 신설된 의과대학은 정원이 대개 한 40명이에요. 예. 그럼 5개 의과대학의 정원이 없어졌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의사 배출이 줄어들겠네요. 그런 데다가 예. 제가 이거를 한 10년 전에 그냥 그때는 이제 그냥 흘려들었는데 예. 지방에 있는 뭐 의대인데 제가 그때 이제 의과대학 평가를 하러 갔는데 굉장히 좋은 의대더라고. 예. 이 교수님들의 그 학생에 대한 그 열정, 예. 너무너무 좋아서. 예. 근데 이제 그 의과대학에는 대학병원이 작은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의 의과대학이 원래는 대학병원이 하나였던 거였어요. 예. 네. 지금 막 여러 개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대개는 1개 또는 2개인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의대의 대학병원이요? 부속병원, 예.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여러 개씩 있는 대학도 있어요? 고대 3개 있잖아요. 고대 뭐 무슨 병원, 고대 무슨 병원 이렇게. 서울대도 뭐 저 대학로에 있는 연건 병원, 대학로에 뭐 예. 분당, 예. 보람에 그렇지, 있죠. 그렇죠. 예. 예. 뭐 성모병원 여러 개 있죠. 네. 뭐 연세대학교도 신촌에 있고 강남에 있고 뭐 용인에 있고 그러네요. 여러 개 그러네요. 있잖아요. 예. 그리고 뭐 한림대 같은 경우도 여러 개 있고 이런 게 사실은 그렇게 보편화된 게 아니고 예전에는 네. 뭐 지금도 그렇지만 되게 하나. 부속병원 하나 또는 2개 있는 병원이 있는데 예. 그 지방에 있는 그 대학병원 그 의과대학을 제가 이제 그 심사를 하러 갔는데 너무너무 교수님들의 그 교육 열정이 좋고 해서 예. 이 정도 되면은 좀 병상을 더 키우시지 그러세요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를 했는데 예. 그 대학의 이제 학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대학의 정원이 40명인데 예. 본과 올라가기 전에 9명에서 10명이 자퇴를 한대요. 서울 가려고. 그럼 40명에서 본과로 올라가는 애가 31명. 예. 어머나. 그죠? 예. 31명인데 또 이제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이 뭐가 있냐면은 지금 현재 지방에 있는 의과대학을 다니는 학생까지 포함해서 전체 의대생이 한 제가 알고 60% 정도 가량이 원래 집이 수도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졸업을 하고 또 대거 서울로 와. 그 지역이 연고지가 아니라서 다 서울로 가. 예.
그래서 그 대학의 경우는 보니까 20명 정도만 대학병원에 남는 거예요. 20명이 한 해 인턴으로 남는 대학병원은 예. 병상을 키울 수가 없어요. 인력이 없는 걸.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들은 애써서 그 학생을 뽑아놨더니 중도 자퇴해서 서울 가고 예. 그나마 또 이제 정성스럽게 교육을 시켰더니 졸업하고 또 서울 또 가고. 서울 가고. 그러니까 지방에는 그 대학 출신으로서 예. 뭐 남아서 그 지역의 의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그게 적어진 거죠. 여기에다가 예. 이제 KTX, 뭐 SRT 이런 게 등장하면서부터 뭐 부산, 대구, 광주에서 서울 오는 거는 별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 뭐 2시간, 2시간 반이면 오니까 네. 환자분들도 대거 서울로만 오는 거예요. 예. 이게 어. 뭐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대구나 부산에 있는 환자가 아무 거리낌 없이 바로 서울에 있는 빅5 병원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제도는요 전 세계에도 없어요.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이 들어오니 예. 이제 수도권에는 모든 의료 인력, 간호대학도 마찬가지. 모든 간호대학 졸업생이 원래 일자리가 서울에 많으니까 예. 자연스럽게 예. 그리고 젊은 사람들일수록 이 서울에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대거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의료 인력이 서울로 집중되고, 그러니까 이공계의 모든 인력도 서울에 있는 의과대학, 서울에 예. 있는 대학병원으로 집중이 되니까 과연 이게 우리나라 의과학에 예. 이게 좀 바람직하냐. 그래도 이제 급기야는 뭐 제가 여기 보니까 뭐 초등학생에부터 이미 의대 진학 프로젝트가 있다 이 정도가 되면은 예. 이거는 좀 우리가 좀 심각하다. 아무리 제가 의과대학 교수라고 해도 예. 이렇게까지 과연 들어올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가. 도대체 뭘 보고 들어오는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고 하겠습니다. 싶었던 거예요. 야. 뭘 보고 들어오느냐 질문을 해주셔서 저희 채팅창에는 벌써 네. 박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약 한 5분 동안 예. 왜 다들 의대로 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본인의 경험과 지식을 쏟아내고 계신데 네. 일단 의대는 들어가면 보장이 뭔가 많이 졸업만 됐잖아요. 하면 뭐 예. 무조건 2천만 원 이상의 월급이 보장된다. 어. 페이닥터로 가면 페이닥터라고 하는 게 병원에 그렇다고 페이닥터로 가는 게 뭐 어렵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세상에 어떤 직업이 정년이 없이 본인이 맘만 먹으면 월급이 1,000 단위로 그렇게 계산이 되는 그런 거 있냐. 거기에 뭐 존중받지. 선생님 고맙습니다. 막 이렇죠. 그 인생 길어야 100년 사는데 이만하면 됐지. 그럼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는 예. 반응인데요. 그 몰리는 게 이상합니까? 라는. 근데 이제 제가 벌써 의사 생활한 지가 한 5년 되고 예. 의과대학 교수 생활한 지가 16년 뭐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예. 이게 어떤 전환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뭐냐면은 뭐 라떼 예. 라떼에는 이제 의과 저희 때도 의대는 인기는 있었지만 그때만 해도 그 이제 뭐 기계과 뭐 이렇게 뭐 물리학과 예. 뭐 이런 쪽으로도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 못지않게 많이 갔죠. 예. 그때 근데 왜 지금은 그게 없느냐?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IMF 때 크게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명예로운 거, 예. 정의로운 거, 뭐 이런 것들이 이 소중한 가치로 이렇게 인정을 받다가 또 한번 직장 들어가면은 어지간하면은 뭐 정년이 보장되고 뭐 안정적인 삶, 뭐 그렇게 뭐 주변에 있는 의사들보다 조금 못 살긴 해도 뭐 그렇게 뭐 아쉽지 않고 예. 그러던 게 IMF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화두가 이 경제력 그게 이제 많이 집중이 된 느낌이 드는 게 그때 IMF 이후에 또 2000년 의학분업 때 의과대학의 교수들이 대거 개업하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뛰쳐나오고 예.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예. 그다음에 또 2008년 그 세계 금융위기
그때 또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이게 음.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보장할 만한 게 이제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 또 가속화된 게 오래 살잖아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한 55세, 60에 정년하시면은 예. 예. 당연히 아무 일 안 하는 거를 당연시 여기고 그렇지. 했는데 몇 년이서 남았다고. 그래봤자 그랬거든. 뭐 한 70대 초반 애들 돌아가시고 했으니까 그때만 해도 뭐 60대 후반, 70대 초반에 돌아가시는 게 그렇게 뭐 안타깝진 않았는데 지난 한 2, 30년 동안에 어지간하면 요즘 80을 넘잖아요. 까딱하면 90을 넘고. 예. 그러니까 수입이 없이 살아야 되는 이 기간이 거의 2, 30년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의사라는 직업은 대박을 터뜨리는 직업은 아닌 거라는 걸 알아요. 뭐 의사에서 무슨 뭐 재벌이 됐다는 소리는 없잖아요. 그러나 주변에서 볼 때 지금 댓글창에서 얘기하듯이 어느 정도 이상의 그 수익을 예. 개런티하고 본인만 열심히 하면은 뭐 그 생활을 뭐 나이가 들어도 60이 넘고 뭐 70이 돼도 영위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본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몰리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네. 그렇긴 한데 예. 또 실제로 또 이제 의사 생활을 해본 저는 예. 다 그렇진 않아요. 예. 다 그렇지 않고 네. 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이제 그 의료 사고라고 하는 거 그런 걸 한 두세 번 이렇게 겪고 나면은요. 그때 막 자살하고 싶더라고. 그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몰려서 예. 교수님 뭘 수술을 했는데 뭐가 결과가 나쁘다고 소송이 붙은 거예요? 그렇죠. 소송으로 온 것도 있지만 예. 뭐 병원에 와서 이제 뭐 제가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이제 뭐 막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러면은 예. 이 직업이요. 이 직업이 제가 느낄 때는 굉장히 외롭고 예. 까딱 잘못하면은 진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의사 생활하다 보면은 겪게 돼요. 그때는 외로워요? 그때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지금 불행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못 보는 거예요. 예. 일반 국민들은 아주 좋은 면만 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뭐 그렇다는 거지. 박 교수님은 자제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 왜 저러려고? 그래서 셋 있어요. 네. 아이 셋. 혹시 의대 간 자녀가 있으십니까? 네 있죠. 네. 네. 왜 안 말리셨어요? 말리진 않았고요. 예. 그러다 권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갈 수 있을지 그렇게 제가 확신이 안 들어서 예. 뭐 할 수 있으면 해봐 그러고 말았는데 돌고 돌아서 좀 힘들게 가긴 가더라고요. 의지. 근데 저는 지금도 그렇게 뭐 예. 그렇게 뭐 썩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뭐 예. 나쁘진 않았다. 그리고 아들은 제가 하나 있는데 네. 그 친구한테는 의대 진학을 한 번도 권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걔는 건축과 다녀요. 솔직히 걔가 너무 부럽습니다. 오늘 댓글 수요일 때는 댓글창이 좋았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악플 뭐. 좀 달릴 것 같은데. 그러면 많은 그래도 뭐 그럴 수는 있어. 예. 일단은 알겠어요. 의대로만 몰리다 보니까 네. 의대 정원이 그러니까 공대나 자연대 뭐 이공계 정원이 자꾸 갉아먹고 네. 의대도 지방대 의대도 정원을 자꾸 갉아먹고 왜냐면 자꾸 수도권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네. 그거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거는 채워야죠. 일단 그 정원은 채워야죠. 네. 그러면 일단 의대 같은 경우엔 의대 2학년이 비고 3학년이 비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중간에 이제 자꾸 저 네.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네. 있는 의대로 빠져나가면 네. 그럼 어디 저 공대생들 중에도 좀 편입을 받고 네. 그렇게 얼른 채우면 어떻습니까? 그 결혼되는 것에 편입생으로 받는 게요. 네. 의과대학은 굉장히 제한이 돼요. 그래가지고 10명의 학생이 결혼이 돼도요. 네. 보통은 한 1명 정도만 이제 일반 편입을 받아요. 예. 왜요?
더 많이 받죠. 왜? 아니 그게 원래 그 룰이 그렇게 돼 있어요. 왜 룰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난 그 잘 모르겠는데 그건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대학 학사 행정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 좀 바꾸면 되죠, 교수님. 아니 그거는 근데 그렇게 마구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받는 것도 또한. 그 이제 지원자의 품질이 떨어져서 그래요? 좀 질적인 문제도 좀 있기도 있고. 예. 그래도 거기 편입생 채용- 10명 뽑는다고 하면 전국에 실제로, 내노라는 이공계 중에 수천 명이 몰릴 텐데. 실제로 대학 당국에서 네. 그 TO를 할 때 의과대학의 그 편입생의 그 결혼 자리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받는 것은 현실로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거의 안 받습니다. 예. 그러면 교수님 어쨌든 그러니까 뭐 의대가 인기가 있어서 뭐 많이 몰리는 것도 다 알고 네. 뭐 그거는 뭐 보기에 따라서 어떻게 다를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의대는 매우 인기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단순히 이제 교수님 주장하시려는 바가 그게 이제 뭐 직업적으로 좋고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 이런 것뿐 아니라 뭔가 좀 다른 이유도 있다. 네. 그런 말씀을 해주시려는 겁니까? 그렇죠. 그게 뭘까요? 그럼 의사가 되면 직업적으로 자, 근데 안정되고 이렇게 돈도 많이 이렇게 벌고 어마어마한 그 인재들이 의과대학에 들어왔으면은 예. 대한민국이 의과학 분야에서 뭐 노벨상의 앞으로의 전망의 발달하든지 예. 이런 쪽으로 긍정적인 면으로 이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우수한 인재가 들어왔는데 고난이도의 중증 질환을 보는 분야로는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부 다 네. 뭐 속된 말로 전부 다 피부과 하겠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제가 이제 뭐 병원 경영을 한 4년 정도 했은 적이 있는데 예. 1등부터 10등 안에 드는 그 졸업생들의 상당수는요 네. 대부분이 다 피부과를 지원해요. 그럼 피부과 지원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예. 이쪽에 정말 고생되고 중증 질환 예. 희생이 필요한 이런 분야. 그게 이제 요즘에 나오는 그 필수 의료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건 좀 잘못된 표현 같아요. 왜냐하면은 의료가 필수적이지 않은 게 어디 있나 다 필수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고난이도의 중증 질환 분야 예. 필요하잖아요. 예. 그렇죠. 이 분야로는 가지 않는 거예요. 많은 인력들이 또는 의과학 분야, R&D 분야로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이제 카이스트 총장님께서 얘기하는 게 카이스트에 임상 의사를 하지 않는 예. 의과학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의과대학을 좀 TO를 달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취지에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인재가 들어오면은 국가의 과학의 발전하고 의학의 발전에 이게 좀 돼야 되는데. 돼야 되는데 예. 물론 뭐 그 분야 가는 인재들도 있겠지만 지난 뭐 20년 동안의 의과대학 졸업생들의 그 진로를 보게 되면은 기초과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거는 거의 없어요. 예. 박 전부 다 교수님 임상의학으로. 저 의대 졸업할 무렵에는 그쪽으로 가는 동기들이나 이런 경우 많았습니까? 참 희한하게도 네.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아주 옛날에는 대학 교수의 급여는 되게 적었고 예. 좀 배고팠고 예. 개업하면은 그래도 돈을 잘 벌던 시절이에요. 지금보다도. 예. 더. 지금보다도. 근데 그랬던 시절에 때 교수로 남고 기초의학을 하겠다는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나름. 근데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뭐 의과대학 교수로 살아도 그렇게 나쁘게 살지 않는데 예. 가면 갈수록 의대 교수를 하겠다. 대학에서 그런 뭐 연구를 하겠다고 하는 친구는 없어요. 정말 훌륭한 인재들이 다 나가서 이제 뭐 개업하겠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것도 예. 참 뭐 다른 나라에서 보면은 야 이제 조만간 뭐 한국에서 노벨 의학상 뭐 노벨 생리학상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하겠는데 예. 제가 볼 땐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다는 교수 하겠다는 지원자가 진짜 없습니까? 아니면 경쟁률이 예전에는 20대 1이었는데 지금은 5대 1밖에 안 돼. 뭐 이런 느낌입니까? 제가 최근에 그 저희 제자 가운데 한 명 예. 동료해가지고 좀 교수 한번 해봐라 예. 했더니 단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나갈 거라고. 왜요?
상대적으로 이제 예전에 비해서 그 교수 생활이 되게 힘들어요. 대학 교수로 직위를 유지하는 게. 그 대학병원에서 임상도 하시면서 학생도 가르치는 거죠, 그게. 근데 거기에 이제 교수 직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구가 뒤따라야 되는데 예. 한국의 대학병원의 실정은 충분한 연구 업적을 남기기가 어려울 정도로 진료 분야가 엄청나게 강조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쉽지가 않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야, 저 정도 노력해서 밖에 나가면은 네. 어마어마하게 일은 많은데. 일은 많은데 실제로 뭐 대학 교수라는 직업이 과거에는 우리 대학 교수라는 게 굉장히 명예롭고 그랬는데 또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요즘에는 뭐 훌륭한 직업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돈을 이렇게 개업하면 돈을 잘 벌고 의대를 졸업하고 내가 밖에서 개업을 해요. 또 피부과는 요즘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피부과를 나와서 피부과 개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버니까 그쪽으로 사람이 몰리는 건 뭐 어떻게 보면 그게 몰리는 게 사회적으로 좋진 않아 보여도 그걸 또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예전에는 개업하면 돈 많이 버는데도 그렇지 않았는데도 그래도 교수하겠다, 이제는 연구하겠다 하는 인력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아니라는 거니까. 돈 욕심이 많아졌나? 아니, 왜 이제 그렇습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예. 그 이공계 인재들이 그 의과대학에 많이 몰리는 것은 사실은 의대의 메리트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거는 상대적으로 과학계로 졸업을 해서 진출했을 때에는 뭔가 이렇게 답이 안 나오니까. 답이 안 나오는 사회라는 거지, 우리 사회가. 네. 예. 그러니까 미국처럼 뭐 벤처라든지 뭐 과학 분야에 진출하는 친구들이 연봉이 높고 그런 사회가 아니라 우리 사회는 그쪽 분야로 나아가는 경우는 엔지니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미래가 좀 불투명하고 네. 그런 사회적 구조가 문제가 돼서 이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더 있는 것 같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의과대학을 들어와서도 왜 그러면은 그 고난이도의 중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안 가려고 하느냐. 그건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 자체가 잘못 설계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런 고난이도의 중증 질환을 보는 의사들의 예. 리워드를 이렇게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아니라 예. 그런 쪽으로 가면은 이게 일은 일대로 힘들고 리스크가 있는데 삶의 질은 더 나빠지고 인컴도 줄고 이런 잘못된 보험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에 예. 기인하는 바가 커요. 실례로 예를 좀 들어봐 주세요. 저희 때는 예. 또 나 때는 이라는데 이제 이게 불과 얼마 안 된 얘기입니다. 예. 90년대 초반까지 90년대까지만 해도 소위 말하는 내외산소라는 거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는요. 예. 경쟁률이 굉장했어요. 그때만 해도. 예. 근데 지금 뭐 얘기 들으셨겠지만 지난번에 여기 언제 한번 보니까 소아청소년과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한번 예. 열변을 토하시던데 소아청소년과는 지금 그 전공의가 없어요. 하겠다는 전공의가. 그래서 최근에 서울에 있는 몇몇 대학병원은 야간에 소아과 응급진료를 포기하고 문 닫아버렸어요. 전공의가 없으니까. 예.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병원, 뭐 세계에서도 뭐 손가락 꼽는다고 하는 그런 병원에서 예. 간호사가 뇌출혈을 일으켰나 뭐 했는데 네, 아산병원에서. 아니, 뭐, 네. 다른 데 근무한 사람이 응급실 온 것도 아니고 그 병원에 그 간호사가 뇌출혈이 일어났는데 예. 그거를 수술할 의사가 없어가지고 이송하다가 사망했거나 뭐 그랬을 거예요. 예.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이라고 하는데도 그 전국에서 다른 대학병원은 다 결혼이 돼도 그 대학병원만큼은 대부분 다 채우는 그런 병원에서조차도 그 뇌출혈을 뭐 맨날 응급이잖아요. 이런 예. 거를 하는 의사가 제가 알고 있기로 2명이었나? 뭐 근데 그게 마침 뭐 출장 가고 뭐 한번 지방에 출장 가고 가고. 이래가지고 치료를 못했다. 그렇다고 하면은 다른 병원의 사정은 어떨 거라는 게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생명과 직결된 그 시간을 다투는 직종으로의 전공을 하려는 그 의대 졸업생들이
거의 없어진 거예요. 교수님 아까 그 지방 의대에 합격하면 재수나 뭐 한 번 더 시험 봐서 수도권, 수도권에서는 인서울, 인서울에서는 또 더 커트라인 높은 의대로 진학하려고 하는 게 의대 안에서도 그렇다면서요? 심각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아까 뭐 댓글창에 이제 바로 그냥 뭐 의사수 늘리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의사 수를 얼마로 하는 것이 적정한가 하는 거는 굉장히 정교하게 이게 그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네. 제가 그 동안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저런 주장이 옳네 그러네라는 거를 논박하는 걸 보면은 예. 주장하는 그 뭐 조직이라든지 사람에 따라서 이 계산 방법이 다 달라요. 예. 어떤 사람들은 뭐 OECD 평균으로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인구 대비이기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게 이렇게 하는데 예. 분명한 거는 의과 대학에 우리가 이제 의사수라고 하면은 의대 입학하는 그 정원을 기준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미 의대 정원에 뭐 그 계산 방법보다 더 저는 더 많을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기사에 난 거 보면은 한 200명 정도가 지금 계속해서 입학 정원에서 펑크가 나고 있다는 오히려 거지. 그죠? 네. 근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예를 들면 고대에서 고대 의대에서 이른바 필수 의료 내지는 좀 중요한 중증 의료. 중증 의료에 지원자가 없으면 네. 지방에 있는 다른 의대 다니는 학생 중에 그걸 뭐 예를 들면 4학년에 결정해야 되면 없으면 3학년 중에 선발해서 뽑고 하다 보면 물론 이제 자꾸 이제 지방 의대에서는 못 채우겠습니다만 최소한 수도권 병원에서는 다 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또 그렇진 이제 않나요? 또 네. 좀 시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괜찮습니다. 또 네. 뭐 하는 데까지 이제 네, 네. 해보면은 네.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 한 20-30년 동안에요. 네. 그 병상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병상 예. 침대? 병원의 규모가 병원의 는 거죠. 병원의 베드 수가 예. 엄청 는 거예요. 네. 그렇게 엄청나게 늘어나서 결국은 OECD 평균의 한 3배에 가까운 병상 수를 우리나라 갖고 있어요. 예. 그렇게 갖고 있으니까 일자리는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의대 정원은 동결돼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편한 과 다 채우고 여기까지 위에까지 채울 만한 그 여력이 없는 거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 의사가 부족하다 보니 뭐 부족하다고 얘기하긴 좀 그렇고 이제는 나는 저렇게 어려운 과를 하기 싫어라고 마음 먹으면은 예. 얼마든지 그 과 아니고 다른 과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교수님 그러면 그냥 여기까지만 들으면 네. 그냥 의대 의대 정원 늘리면 늘리면 그러니까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부작용이 없지 않겠으나 지금은 이러나 저러나 늘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늘려야 거기서 예. 우리가 예. 그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예. 의료가 상당히 과잉돼 있거든요. 의료 소비도 과잉돼 있고 공급하는 우리 의사들도 의료 과잉 진료를 많이 예, 하고 있어요. 예. 이 시스템을 그대로 놔두면은 의사 수가 모자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상적인 OECD 평균으로 진료를 그렇게 컴팩트하게 하고 예. 정의롭게 하고 과잉 진료 없게 하면은 그럼 의사 수가 안 모자라요. 쉽게 말하면 피부과 의사, 성형외과 의사들 중에 상당수가 다시 그 중증 의료 쪽으로 이동만 하면 의사 모자라지 않는다. 그 그렇죠. 말이군요. 예. 관점을 어디다 두느냐의 것인데 예. 저는 현재 우리 의료는 이게 굉장히 컨트롤하기 어려운 과잉 진료와 과잉 의료 소비로 막 지금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요 관점에서 보면 의사가 모자라요. 예. 그런데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저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뭐 2030년쯤 되면은 그 국민연금 문제보다 이 건보재정 문제가 더 빨리 다가올 겁니다. 그럼 이걸 지금서부터라도 우리가 수정하고 정말 합리적인 의료의 방향으로 끌고 간다고 하면은 예. 병상 수도 줄이고 그다음에 의료 과잉 의료 소비를 줄이면은 지금의 의대 정원만 가지고도 저는 맞다고 봐요.
이게 그게 올바른 것이지. 지금 이렇게 과잉된 이 의료 체계를 끌고 가면서 의사 수가 모자라니까 이 체제를 유지하자고 하는 거는 예. 굉장히 비만하고 지금 건강하지 않은 이 체제를 유지하자는 것인데 그건 우리 사회가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의료와 교육은 니즈가 끝도 없어요. 예. 그죠? 네. 내 자식 교육 예. 여기까지만 하자. 그런 예. 게 어디 있습니까? 네. 네. 집을 팔아서라도 하려면 하지. 예. 건강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선에서 우리가 결정할 것인가. 그거는 사회적 담론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정부가 굉장히 정교한 디자인을 해야 돼요. 플랜을 세워야 되는데 예. 그냥 이대로 가자. 다 좋은데 이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고 조만간 굉장히 큰 의료 문제로 대두될 거라고 보는 게 이 상태로 가면은 뭐 두 분 아시겠지만 미국 대선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의료 문제거든요. 예. 어느 대통령도 이거 못 풀었어요. 총기와 의료는 미국 대선에서 늘 화두지만 늘 못 푸는 문제인데 언젠가 우리나라에서도 대선 공약에서 의료가 가장 골치 아픈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의 의료의 모습이에요. 못 느끼고 계시겠지만 근데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의료가 이거를 이제 과잉 진료, 과잉 의료 시장으로 볼 거냐. OECD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병원도 자주 가고 오래 누워 있다면서요? 그래도 예를 들면 병원에 접근이 쉽고 하여튼 마음 먹으면 금방 치료를 받고. 그래서 그게 좋은 거 아니냐? 한국은 진짜 의료는 잘 돼 있어. 좋죠. 네. 그걸 어떻게 설명해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예. 네. 굉장히 가난했었던 시절이 있어요. 막 다 빼짝 마르고 학생들도 예, 예. 그렇고. 그럴 때 이제 햄버거 가게집이 생겨서 햄버거 먹으니까 늘 배부르고 맛도 좋고 계속 그렇게 갈 거냐. 예. 이제 먹고 살만하면은 그런 패스트푸드보다는 좀 건강식도 먹고 해야 되는데 예. 우리는 지금 아주 어려운 시기에 보건 의료가 뭐 그렇게 발전되지 않았던 그 시기에는 예. 그냥 풀어놓고 자율로 이렇게 해도 됐는데 이 선진화되는 과정에서 과연 그렇게 가는 의료가 오를 것이냐 안 오를 이거는 정답은 없어요. 예. 뭐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 비해서 뭐 병상 수가 몇 배가 많다. 그럼 그건 나쁜 거냐? 그렇게 볼 수도 없지. 예. 그거는 의료와 교육은 그 나라의 문화거든요. 예. 그 나라 국민이 지향하는 바를 어디다 두느냐의 방점인 건 한데 예. 분명한 것은 뭐냐? 예. 의료를 굉장히 아주 심하게 컨트롤하는 의료를 심하게 컨트롤하는 유럽에 비해서 예. 이렇게 막 그냥 과잉 진료가 걱정될 정도로 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지수가 높으냐? 예. 전혀 안 높다는 거지. 그 수명이나 건강이나 등등 이런 게 하나도 안 높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병원 많이 가는 건 인정하자. 그렇죠. 왜 우리나라 의료가 왜 우리나라 국민이 덴마크나 스웨덴에 비해서 대여섯 배나 많이 외래 진료를 보러 가느냐. 예. 예. 왜 미국에서는 감기 정도 가지고서는 안 가는데 우리나라는 뭐 감기도 아니야. 감기 기운만 있어도 동네 병원 가서 약 처방 받고 그걸 일주일씩이나 다니느냐. 왜 그래요? 그건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 그게 좋은 거냐. 예. 영국에 있는 사람들은 인공관절 수술 받으려면 6개월 기다려야 되는데 예. 그건 정말 나쁜 의료고 예. 우리는 바로 진단하면 내일 당장 끌고 가서 인공관절 수술하는 게 좋은 의료냐. 예. 모든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좋다고 하면 그 방향으로 가야 될 거고 예.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아픈 사람 노인 별로 없을 때야 그렇게 병원 많이 다니고 해도 다 감당이 됐는데 그렇죠. 앞으로는 노인들 많아지는 고령화 시대에 그렇게 계속 병원 뻔질나게 드나들면 이 비용 결국은 세금으로 내고 건보료로 내야 될 텐데 그 우리나라에서 말씀인 이제 거죠? 이게 건강보험이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게 한 1960년대부터예요. 예. 물론 해방 이후에도 조금 얘기는 있었지만 예. 건강보험에 대한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된 거는 60년대 들어와서인데 그때 이제 5.16 혁명이요, 뭐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 당시에 건강보험 얘기가 나온 거는 북한은 그 당시에 전부 다 무상의료,
예. 공산주의가 그렇지 뭐. 예, 예. 질은 상관없이 다 그냥 무상으로 받으니까 거기에 자극받아가지고 우리도 빨리 이제 네. 전 국민이 의료를 받을 수 있는 걸 하자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됐죠. 예. 그러다가 이제 70년대에 들어서서 제대로 셋업하고 89년에 전국민 건강보험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요거 보험을 만들고 완전히 전국민 건강보험 되는 데가 12년밖에 안 걸렸어요. 예. 전 세계 기록이에요. 어. 전국민 건강보험은요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90년대 후반과 2000년에 들어서야 완성이 됐던 거예요. 예. 이렇게 빠른 시간에 완성하면서 그때서부터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전부 다 예. 포퓰리즘으로 가요. 정치인들이 국민이 원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이 미래지향적인 의료인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막 갔던 거예요. 예를 좀 들어가지. 근데 초반에는 괜찮았어요. 예. 뭐 병원 가봤자 뭘 해준 것도 없고. 예. 노인 환자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만 해도요. 우리 어릴 때는 어지간히 아프면 그냥 약국 가서 약조제해서 먹었어요. 예. 실제로 60년대, 70년대에 보면은 국민 의료비의 상당수는 그냥 약국에서 그냥 조제약 먹고 말았죠. 예. 그러다 이제 건강보험 체제로 들어서면서 그게 전부 다 이제 의료기관으로 왔는데 처음에 이걸 디자인한 사람들이 국민들로부터 보험료를 적게 내게 하기 위해서 예. 인기 영합 하기 위해서 돈을 조금 걷고 예. 그다음에 의사들이 받을 수 있는 수가를 낮췄어요. 원가보다도 못 미치는 수가로 매겨버린 거예요. 예. 거기서부터 이제 이게 문제의 발단이 시작이 됐죠.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의료가 왜곡되고 조금씩 비급여라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허락할 수 없는 그 시장이 넓어지고 그러다가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게 결국은 이제 의료가 굉장히 고급화되고 첨단 장비가 개발이 되면서 비급여 의료 시장이 늘어나고 거기에 고민을 덜어준 게 실손보험이라는 게 가세하면서 우리나라 의료는 지금 현재는 보험, 보장성이라는 게 있어요. 보험급여라는. 이게 60% 언저리에서 올라가질 못하고 있는 게 이거를 정부에서 돈을 들여서 늘리려고 해도 비급여 시장이 워낙 빠르게 증가되는 속도를 보이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의료가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과잉진료, 비급여 시장으로 그리고 영리화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병원조차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출발은 건강보험이 조금만 걷고 의료비를 싸게 하려고 했는데 그걸로 모든 게 컨트롤이 안 되고 의사들도 그럼 뭔가 수입이 있어야 되니까 그럼 비급여를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유도하게 만들었다. 오히려 이 제도가 처음서부터 예. 일정 부분의 의료 비용을 환자도 부담하는 방식으로 해야 예. 환자가 의료비에 대한 이 각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조금 덜 쓰게 돈을 되게 조금만 예. 내게 하고. 예. 근데 여기에 이제 세금을 태우려고 하니까 그거는 또 여력이 안 되고. 예. 원래 다른 나라들이 이게 그 건강보험이 늦어지는 이유는요. 예. 재정 문제 때문에 그래요. 시스템 확보 문제가 아니라. 네, 네. 예. 왜냐하면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의사들에게. 예. 그러려니까 재정이 그 확보가 안 되니까 늦었는데 우리는 빨리 시행하려고 보니 예. 의사들에게 말도 안 되는 수가를 강요한 거예요. 예. 군사정권 시절이었으니까 네. 됐죠. 예. 예. 근데 그렇게 놓고 보니 이게 좀 반발이 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전 세계 어디에도 시작할 데는 없는 우리는 시작서부터 있었던 것이 바로 그 비급여 항목이라는 걸 넣어줬던 거예요. 요거는 네가 그냥 환자랑 알아서 받아. 이런 부분을 이렇게 그 튀어줬던 거죠. 이게 우리나라처럼 요 부분 요만큼은 건강보험으로 하고 예. 이만큼은 네 돈 내고 하는 이런 식의 짬뽕 예. 비급여와 급여가 혼합돼서 지불제도로 이렇게 출발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다른 데는 어떤 식으로 그래요? 합니까? 저희는 거기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로 생각하고 예. 있었는데. 요만큼까지는 정부가 해주고 사실 싸게.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예.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원래 비급여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예. 대개는 어지간하면은 다 급여를. 과학적 검증을 통해서 이게 저기 업데이트 된 거고 이게 좋은 거다 그러면 급여로 범위로 넣지요. 예. 그렇지 않은 거는 못 하게 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걸 반드시 하겠다.
그러면 앞에 것도 다 너 네 돈 내고 해 이래 버린다고. 그러니까 비급여를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웬만하면 급여로 다 해결이 되고 특별히 내가 그 비급여로 선택하겠다 하면 내가 돈 많이 내야 되고. 다 내야 돼 네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예. 급여로 건강보험으로 빼먹을 수 있는 거는 환자가 다 알아서 가고 예. 나머지 익스트라 차지에 대해서만 하라고 했는데 처음엔 요 부분이 얼마 안 됐는데 예. 요 부분이 옛날에는 이제 특진료 이런 것만 비급여였는데 지금 특진제도도 없어졌잖아요. 예.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장비가 첨단화되면서 지금은 일부 수술의 경우는 급여 항목보다 비급여가 훨씬 많아요. 요즘 많이 그래요. 네, 많이 그렇죠. 예. 그건 뭐냐? 이 급여 항목은 묶어 놓은 거니까 이거는 그냥 옛날서부터 있던 클래식한 거고 예. 이제 비급여 쪽은 계속해서 의사와 예. 의료 관련된 업체들이 좋은 장비를 계속 쏟아내 주는 거예요. 예. 발전하지. 계속 발전하죠. 예. 제가 실제로 병원장 때 보니까 어지간한 고가 장비가 5, 60억씩 합니다. 5, 60억씩 하는 그 장비를 가지고서 보통 한 5년 정도 쓰거든요. 5, 6년. 네. 그 5, 6년에서 5, 60억 하는 그 장비를 갖고서 볼 때는 예. 급여로는 그거를 할 수가 없죠. 그렇겠죠. 다 비급여가 되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게 로봇 수술 같은 거지. 예. 로봇 장비 하나가 뭐 5, 60억씩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한 50억 가까이 되고. 음. 근데 로봇 장비로서 하루에 수술할 수 있는 환자 숫자는 잘해야 2-3명 이렇게 되고. 예. 그런데 그거를 5년 안에 5, 60억을 그러네. 원가로도 받아내려면은 이거 다 비급여로 돌려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어. 조금씩 그 적응증이 확대돼 가는 거지. 비급여를 웬만하면 비급여로 하게 되고. 그렇죠. 그 결국 그것은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의사들을 비난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 저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건 시스템이 잘못된 거예요. 시스템이 정말 올바른 의료하고 정의로운 의료하려고 하는 의사들의 그 예. 진료권이 보장이 되게끔 가야 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이 부분을 어렵게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쪽으로 쉬프팅이 되는 거지. 양심적으로 비급여 많이 안 하는 의사는 벌이가 형편없고 뭐 좀 작고 그거 많이 권하는 의사는 많이 벌고. 뭐 그것도 꼭 그렇진 그런데 않은데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나는 환자에게 필요 없는 비급여는 권하지 않을 거야. 네. 그 대신 나는 내가 그냥 조금 벌고 어. 병원 운영만 하면 돼. 어. 라는 소신과 양심을 가진 의사가 예. 그렇게는 할 수 있도록 수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조차 안 하면 그럼 그런 의사는 전국에 0명이란 뜻이고 예. 모든 의사가 직업 윤리를 통해서 갈등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환자를 속이는 본인 기준에서는 환자를 속이는 결정을 하지 않으면 의사 노릇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야 너는 의대 나와서 그렇게 계속 돈 버는 게 좋냐? 라는 질문을 서로 하는 게 웃기게 돼버리잖아요. 그럼 너는 뭐 좀 똑똑하게 하는 게 아니, 있니라고. 실제로 의사들은요. 예. 내 동료 의사와 내 주변에 있는 의사가 어떤 식으로 진료하는 거를 다 알아요. 예. 그죠? 네. 그러면은 최소한 그래 과잉된 진료를 안 하고서도 예. 충분히 어느 정도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처음부터 만들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힘든 제도를 만들어 놓고서 예. 그거를 기대한다라는 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예.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예. 이 의료가 너무 왜곡돼 가지고 원래 1차 의료 동네 의료는 이만큼 되고 예. 2차 중간 의료 준종합병원 이런 게 어느 정도 되고 3차 상급 의료는 아주 적은 부분이 돼야 되는데 예. 이게 이제 뭐 저는 뭐 오해하지 마시고 90년대 2000년대에 우리나라 병원계에 어떤 바람이 불었냐면은 아산과 삼성이라는 뭐 특정 병원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예. 기업형 병원이 들어서면서 대학병원의 판도를 바꿔버린 거예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그 전만 해도 네. 역사와 전통 뭐 이런 학문적 관점에서야 대학병원이 유지됐다고 하면은 예. 아산 삼성이라는 기업형 병원이 들어서면서 이제 병원의 경영
영리 추구 등이 중요한 화두로 둔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병상수를 확장하고 예. 규모 경쟁이 되고 이랬던 거죠. 예. 그게 왜 나빠요? 병상수 확장한 게? 그것이 과잉 진료로 치닫게 되는 단초가 됐던 거라고 저는 봐요. 병원이 이제는 병원에 저도 원장을 했지만 경영에 너무너무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예요. 좀 더 많은 환자를 확보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몰리게 된 거죠. 대학병원들이 유지를 하기 위해서. 예.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 그러다 보니까 3차 상급 종합병원이 너무너무 공룡이 돼버린 거예요. 3차 상급 종합병원에서 특히 수도권에 있는 특히 빅5 병원이 예. 전국에 있는 모든 환자들을 그냥 확 다 쓸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거대해진 거예요. 거기서 트레이닝 받고 거기서 양산된 모든 의료 행위들이 전부 다 파급이 돼가지고 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어지간한 수술은 중간 규모의 병원에서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예. 원래 세계 어느 나라 가보세요. 최고의 권위 있는 병원에 외래가 돗대기 세상처럼 붐벼가지고 1시간 반 대기하는 그리고 1분 진료하는 그런 대학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병원은 대학병원 가보세요. 이건 뭐 시장도 그런 시장이 없지. 원래 대학병원의 원래 취지는 예. 중증 환자 일반 원래- 병원에서 보기 어려운 중증 질환의 환자들을 아주 정성스럽게 매니지하는 거를 목표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수가도 더 주는 거고. 예.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외래 가보세요. 한 번 대학병원에 들어간 환자는 예. 다시는 1차 의료기관에 2차 의료기관을 뿌려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예. 끝까지 홀딩하고 있는 거예요. 예. 왜곡이죠. 그러니까 의료시장이 완전히 개판 난 거예요. 저는 왜 40명밖에 배출하지 않는 졸업생 40명밖에 갖고 있지 않는 아산이나 삼성 같은 병원에 2,000병상 이상의 병상을 허락하고 예.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수백 명의 전공의가 신규 의사가 필요로 하는 구조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럼 태생서부터 수도권에 있는 빅5 병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국에 전국에 있는 의과대학의 졸업생들을 끌고 가는 거를 동원돼야 전제로 되는구나. 해야만이 그게 운영이 되는 겁니다. 네. 잘못된 거죠. 정책의 첫 단추가 잘못 깨진 거예요. 의료기관을 어디다가 얼마나 할지, 의과대학 졸업생은 얼마나 할지 이거는요. 선진국의 경우는 굉장히 정교한 야. 계획대로 하는 거예요. 목표 의식을 가지고 10년 후에 예.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대한민국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되고 예. 인구 분포가 어떻게 될 것 같고 예. 지역별로는 어떻게 분포가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의사 숫자가 얼마나 모자랄 것 같아서 어떻게 조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플랜이 대한민국 보건의료에서는 한 번도 세워진 적이 없어요. 그럼 삼성 아산병원을 만든 게 잘못이다. 아니 아니 만들었더니 네, 전국의 의대생들이 다 이쪽으로 쏠리는 몰리고. 바람에 어. 지방에는 개업하는 의사도 하나도 없고 예. 그렇다는 얘기죠. 아유 댓글 창 오늘 좀 적었는데 사실은 네. 그런 졸업생 40명의 그 대학에 그래 큰 병원을 할 때는 예. 거기에 걸맞는 플랜이 있었어야죠. 정부가 허가를 내주려면은. 그럼 여기에 있는 의사들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그렇지. 그런 거에 대한 아무런 개념 없이 예. 그냥 허가를 내줬으니 예. 지방 의료가 붕괴되는 거는 불을 보듯 뻔한 거였던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제 참 감명 깊은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영국에서 말이에요. 2002년도인가 2000년도 초반에 의과대학 정원을 갑자기 2배로 늘렸어요. 네. 예. 영국에서는 뭐 의대 정원 늘리는 거요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국가 통제에 들어가니까. 다 무료고 그렇죠. 네, 다 시스템이. 의료고 하니까 예. 정부가 통제하는 거니까 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 근데 왜 갑자기 의대 정원을 2배로 늘렸느냐? 네. 10년 뒤에 전공의 근무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예상된다. 그래 10년 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린 거예요. 예. 우리나라는 전공의 근무 시간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딱 1년 걸렸어요. 아무것도 없이. 지금 전공의들의 근무 시간이 72시간이거든요. 예. 지금 우리 뭐 일주일에? 근로자 69시간이랬는데 예, 네. 72시간에다가 80시간까지는 억셉트해요. 예. 이게 과거 그 바로 직전 해까지만 해도 아마 한 150시간 일했을 거예요 주당. 그럼 갑자기 그렇게 줄였어. 예.
그럼 그 인력이 어디서 났겠어요? 그러니까 병원이 공백이 빵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렇겠죠. 예. 여기저기서 막 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전공의는 어쨌든 의사 면허를 갖고 있으니 예. 의사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일해야 되는 일이 반토막이 났으니 예. 거기에 대한 대책 아무것도 없이 어느 날 법을 그렇게 만들어서 영국은 10년을 내다봤는데 또 미국의 경우 제가 봤더니 꽤 오래전에 본 건데 예. 미국은 2025년에 예. 외국의 의사를 수입하겠다 이런 그 글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마다 조금씩 목표가 달라요. 예. 그건 뭐냐면 정확한 인구 통계와 의료 이용에 대한 통계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정부 당국자들이. 예. 우리는 아무도 안 봐요. 플랜을 세운 적이 없어요. 의료법에도 하라고 돼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 2년 전인가 처음으로 한번 만들었다고 하는데 예. 그 어느 누구도 의료에 대한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당국자도 없고 기관도 없고 협회도 없고 막 가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지금 제가 볼 때는 벼랑 끝에 섰는데 예. 이공계 인재들이 전부 다 의료로 들어오겠다고 하니 예. 저는 이 끝이 그 인재들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예요. 의료 과잉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서 오버도선 돼야 되지? 난 답이 없네. 의료 과잉에 지금 양산되는 현실이 있는 거고 이 의료 과잉 때문에 이렇게 보면 의료 과잉이지만 이렇게 보면 와, 돈 벌 구석이 이렇게 많네 생각하면서 또 사람들이 의대로 몰리고 그런 악순환이 있는 거네 보니까. 뭐 그렇죠. 근데 그것이 어느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예. 우리가 너무나 빠른 시간을 우리는 뭐든지 빨리 해요. 충분한 그 숙려 기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현대의학의 역사가 우리보다 훨씬 긴 나라들도 이렇게 모든 의료 정책을 빨리빨리 결정하지는 않아요. 그럼 교수님, 제가 이 질문이 있습니다. 의료 과잉이 만약 문제라면 의료 과잉이 사실은 이게 의료 과잉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쉽지 않죠. 의료 과잉을 판단하는 외국은 그걸 통제합니까? 내가 보고 야, 너희는 너무 비급여 의료가 많아. 너 좀 이상해. 뭐 페널티를 줄 거야. 라든지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각 나라마다 의료 시스템이 달라서 예. 나오는 건데 영국 같은 사회주의적 의료를 하는 데서는 당연히 정부가 통제하죠. 예. 정부가 예산을 딱 배정해요. 예. 기관마다 지역마다 뭐 이런 식으로 어. 여기까지만 써야 돼. 예. 그럼 이제 그 예산 쪽에서 그 지역이나 그 병원에서 사용되는 게 있으니까 당연히 통제를 하겠죠. 네. 오는 순서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수술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예. 경험 치료 볼 때 요 정도까지는 적극적인 치료하고 여기는 뭐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사회주의 의료에서는 통제가 분명히 되고요. 그다음에 민간 보험 위주인 미국 같은 데서는 미국은 보험회사가 기관별로 의사별로 보험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럴 때마다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그렇지. 니네 너무 과잉하는 것 같아. 그렇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예. 우리는 이 의료 소비 과잉, 그러니까 환자들의 의료 소비도 문제예요. 예. 환자들이 너무나 의료 소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 병원 갔다 저 병원 갔다 예. 뭐 365일을 다니는 사람도 꽤 있다고 하니까 예. 환자들의 의료 소비와 의료계 의료 공급 과잉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없는 어떤 조직도 없는 거예요. 원래 이것이 공급자는 의료기관이 맞는데 예. 구매자는 환자가 아니라 사실은 기금을 관리하는 우리로 보면은 이제 건강보험공단이 공단. 되겠지. 예. 이 공단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인사이트가 없어요. 아.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기금화되면은 정부에서도 이 기금 범위 내에서 예. 의료를 어떻게 이용할지를 이게 하는데 한번 잘 기억해 보시면은 어떤 애는 건보 재정이 확 적자가 되고 어떤 애는 흑자가 되고 막 이렇다고 그래요. 널뛰는 거예요. 그건 예. 뭐냐면 기금 운용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수님, 결국은 중간중간에 들어보면 뭐 지방 의료가 무너지고 있고 중증 필수 의사들의 공급도 잘 안 되고 있고 뭐 그런 얘기만 들으면 그럼 의대 정원을 좀 늘려야 되겠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 질문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그게
그 비급여 뭐 감기 기운 피부과 뭐 죄송합니다 오늘 피부과 자주 나오네. 그런 쪽으로 어차피 의사들 자꾸 가면 이거는 의대 정원 늘려봐야 밑 빠진 독이니까. 그렇죠. 의료 서비스를 좀 통제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의대 병원을 뭐 늘리든 말든 그 고민을 좀 하자. 네. 아니 그러면 의료 수요가 너무 많아지니까 계속 의사들은 나오는 데마다 다 돈을 잘 벌 수 있으니 계속 이공계는 의대로 블랙홀이 되고 그거 아니냐. 일단은 이게 둑부터 좀 잘 막자.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 아, 똑똑하시네. 제가 말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인데 예. 어떤 의료를 지향할 것인가 하는 거는 그 사회가 결정하면 돼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의료계에 오랫동안 종사하고 병원 경영을 해본 제 입장에서 보면은 경영자 입장에서 의료만의 측면으로 이거를 보면은 우리도 죽겠다는 거야. 제가 볼 때는요. 예. 사회가 죽는데 의사만 살아남을 수는 없잖아요. 예. 대한민국 사회가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료 제도를 지금쯤 한번 들여다봐야 될 시기가 너무 늦었어요. 예. 그렇죠. 예. 의사 공급이 많으냐 적으냐 하는 거는 우리가 지향하는 의료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를 먼저 결정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과잉되고 이것이 어느 의사도 지금 이 얘기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부 다 이 안에 익숙해져 있거든. 그렇죠. 근데 다른 나라의 상황을 보거나 다른 나라의 보건의료 지표를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문제 있는 거는 객관적으로 맞아요. 예. 그럼 이거를 갖다가 구조조정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의사 수가 절대로 모자랄 것 같지가 않은데 예. 이렇게 보면 이게 맞고 저렇게 보면 저게 맞은 거예요. 지금 이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보면은 의사 수가 모자랄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건강하지 않은 의료라는 거지. 예. 그럼 우리 이렇게 가겠느냐? 그럼 이렇게 가면 얼마나 늘려야 되느냐? 그건 우리 이프로님 얘기한 것처럼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날 거예요. 그럼 의료 수요를 줄여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즉 감기 기운으로는 병원 가지 말자. 그리고 무슨 좀 치료를 받으려면 조금 기다리기도 하자. 그러다 낫기도 하고 또 뭐 그러니까 그렇게 바꾸기에는 굉장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간엔 어렵고요. 예. 정부가 끊임없이 국민도 설득하고 의료계도 설득하고 예. 또 의료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가 구조의 개선 뭐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조금씩 해야 우리가 되니까. 앞에서 했던 지난 역사만큼의 역사를 아마 까먹어야지 이게 원점으로 돌리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파탄 납니다. 댓글창도 지금 공급과 제가 봤더니 수요를 매우 뜨겁네요. 아까 저 채팅창에서 중간에 제 눈에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는 예. 뭐 그거는 이제 당연히 감기 기운 있을 때는 가지 맙시다부터 하면 이거는 이제 문화를 바꾸는 일이라서 끌고 오기 되게 어려운데 네. 미용 쪽으로 가는 의사들 마음 이해되잖아요. 그거는 못 막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국민이 원하잖아요. 그래서 내 돈 내가 내고 치료 받겠다는 거를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런데 박 교수님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도 6년의 수련 기관과 그 이후 또 6년의 그런 뭐 인턴 레지던트 기간이 필요합니까? 즉 피부과 뭐 이렇게 하려면 필요하죠. 그러면 할 수 없겠네요. 나와서 하는 행위 자체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네. 환자를 치료한다는 것은요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나는 요 미용 피부 요것만 할래. 네. 뭐 피부 관리사가 해도 되죠. 예. 그러나 그러나 그 깊은 꼭 거기에만 종사하는 법도 없는 거고 의사라는 타이틀을 주려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다룰 줄 아는 기본적인 체제는 갖추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피부과 의사가 아니라 피부 관리사지. 그러면 현실적으로 뭐 미용의학이 많이 발달해 있으니까 아예 미용의학과 대학과 수의대와 인간의대를 나눈 것처럼 미용의학대학과 비미용의학대학으로 나누면 어떻습니까? 저는요. 네. 이 자리에서 피부 미용 쪽이 이렇게 많이 활성화된 거를 그거가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고 중증의 고난이도에 종사하는 그쪽 사람들이 충분하게 보람을 갖고 리워드를 가질 수 있는 체계를 바꿔주면은 네.
의사들 가운데 상당수는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와요. 예. 대부분 의과대학에 들어온 친구들 가운데는 이 건강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교수님 근데 그게 근데 그걸 안 한 거지. 근데 그게 지금도 중증 의료가 피곤하고 어렵다고는 하지만 일반적인 직장인보다는 그게 벌이도 좋고 괜찮을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되지. 아니 그 예를 들면 중요한 중증 의료를 왜냐하면은 다루는 의사 선생님이 네. 그럴 수는 있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아니 편한 대안이 있는데 네. 내가 뭐 중풍 났다고 예. 뭐 존경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라서 이거를 잘 높여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예. 이 편한 대안이 더 아름답게 더 커지면 그거는 마치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쪽 북도 좀 막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그 의과대학생들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접해 보면은요, 가르쳐 보면은 예. 그래도 상당수의 의대생들은 건강한 사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출발 스타트선에서는. 그런데 이제 졸업을 하고 이렇게 직업을 갖고 전공의가 뭐 인턴 수업도 이게 들어오다 보면은 그게 흔들려 버려요. 왜냐면 그쪽으로 전향하는 것이 야 내가 평생 잠 못 자고 밤에 시달리고 저 길로 가는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예. 이쪽은 아유 나이스하네 이거라고 하면은 그때 확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 편을 뭐 없앤다든지 여기를 키운다든지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예. 우리나라 의료가 갖고 있는 전반의 이 시스템이 굉장히 뒤틀려 있다는 거예요. 왜곡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하나를 살짝 고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오늘은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대충 엑스레이로는 찍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료를 이용하는 습관도 바꿔야 되고 예. 거기에 맞춰서 돌아가고 있는 의료 시스템도 문제고 예. 하여간 문제인데 네. 그럼 박 교수님 대충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는 큰 거는 좀 고른 것 같으니까요. 알겠는데 이거 그럼 어떻게 뭐부터 바꾸기 시작해야 될 것인가 그 얘기를 좀 이어서 다음 시간이든 좀 해주시죠. 지금은 시간이 거의 아 안 되죠. 오늘 끝난 거구나. 예. 예. 네, 그러시죠, 오늘은 뭐.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다양한 대안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저희는 뭐 고민하신 분의 대안은 들어야 되니까요. 어렵네요. 어려운 문제 같네요. 뭐가 되게 오랫동안 꼬여 있는 그런 근데 문제 뭐 같네요. 걱정은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게 마치 이제 한국 의료가 그래도 전 세계에서 이런 데가 어딨냐 하면서 자랑하고 넘어왔던 게 예. 그게 그 노인 환자가 많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 인구 구조가 예. 굉장히 건강하고 젊은 사람 많은 구조라서 뭘 어떻게 해도 다 돌아가는 뭐 건강보험 100만 명이 내도 병원은 뭐 한 5만 명밖에 안 가고 뭐 그러는 예. 건데 이제는 병원 가야 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아마 이 시스템으로는 못 버티지 않을까. 못 버팁니다. 네. 이게 그 희망적인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제가 지금은 되는데 예. 지금까지는 우리가 대한민국 의료 최고다. 네. 돈 조금 내고 예. 뭐 최고다 그랬잖아요. 그는 당장 몇 초 후면은 터지는데도 수술 잘 되고 있다고 자만하는 의료사고랑 비슷한 거예요. 터지는 게 보이는데 지금까지는 지금 오늘까지 괜찮은 거지 내일 내년 10년 후도 괜찮을 거라는 거는 현장에 있었던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보장하기 어렵다는 거고 무엇보다도 이런 부분을 그 누군가 관리하는 네. 전문적인 정치 집단이라든지 관료 조직이 일단 부재하고 예. 그다음에 의과대학 교육에서도 어떤 철학이라든지 윤리 이런 게 굉장히 그 직업 윤리라든지 직업 철학이 굉장히 강조돼야 되는데 이게 그냥 뭐 수능 성적 위주로만 이게 되고 뭐 성과 위주로만 되고 점수 좋은 친구들이 선망하는 그런 뭐 그런 과로만 가고 하는 굉장히 뒤틀린 그런 의료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이렇게 문제로 좀 남아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의료가 효율적인 의료에서 점점 비효율적인 의료로 전락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이제 의료 소외 지역이라든지 공공적인 의료가 망가지고 있고 예. 그게 이제 제가 고민하는 건데 뭐 사실 뭐 제가 뭐 정부 관료도 아니고 대학 교수고 그런데 아닙니다. 지금은 이건 뭐 근데 현장을 이게 모르고 국민들도 예. 관심이 저는 덜하니까. 뭐 다른 데서는 아니고 언더스탠딩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네. 여기서는 제가 하고 싶었던 네. 저 다른 데서 섭외와도 안 나갈 거예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다른 데서는 이런 이야기 1시간씩 안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마음 접어서 들어주는 게 아니라 여기 이거 보고 있는 시청자들이 독특한 분들이라니까요. 네. 네, 제가 지난번에 네. 그 수혈 이야기했던 거 댓글창을 우연하게 봤는데 네. 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음. 그 의료도 이 언더스탠딩이 독자들이 예. 굉장히 그 파워풀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권력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관심 갖는 분들이 관심이나 많죠. 우리 사회에 대한 고민을 사회에서,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서 예. 저 의료에 대한 편견, 선입견, 알겠습니다. 의사들 돈 알겠습니다. 많이 벌잖아. 왜 얼마나 더 하려고 그래? 그런 편견 말고 우리 의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알겠습니다.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런 편견을 아예 버리지는 않을 거고요. 그럴래? 아니 갖고는 있을 거예요. 그래도 돈 많이 벌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 다퉈봐야 큰 진전이 없으니 이건 그렇지. 일단 주머니에 넣어놓고 네. 다른 얘기도 같이 좀 먼저 들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네. 시간에는 시간 내셔서 그럼 뭐부터 어떻게 좀 바꾸면 좋은지 답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오늘은 하여튼 문제가 조금씩이라도 많다는 좀 걸 해봅시다. 배운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정부 보고도 바꾸라고 그러고 그래야 또 바꾸겠다는 정치인도 나오고 네, 그래야 뭐라도 조금 원스텝이라도 나가겠죠. 제가 그 흉부외과 교수가 네. 한 1년 전에 엘리베이터 앞에 제가 만났어요. 네. 그 친구가 제 봉급보다 훨씬 많이 받아요. 당직 수당을 많이 받아서. 홍보백과 예. 근데 부럽다 그랬더니 저보고 형님 내가 지금 내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이틀 간격으로 당직 써보세요. 이게 교수입니까? 이런데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네. 알겠습니다. 제 나이도 50이 넘었는데 매일매일 밤 9시 넘도록 생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진짜 끝내야 될 것 학교 같습니다. 다닐 때 공부 열심히 잘할 걸. 네. 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교 박종훈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네.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자, 글로벌 바로. 라이브로 이어가겠습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